개성에 대한 무관심,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고자 할 때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들이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데 있지 않고 대체로 사람들이 그 목표 자체에 무관심하다는 데 있다. 만일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문명이나 인격 수양이나 교육이나 문화라는 용어들로 지칭되는 모든 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등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필수적인 일부이자 조건이라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이 이 자유를 과소평가할 위험성도 없을 것이고 이 자유를 어느 지점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사회적 통제를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개개인의 자발성이라는 것이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독자적으로는 주목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날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에 만족하고 있고 그들 자신이 이 인류의 구성원들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도덕과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개개인의 자발성을 그들의 이상의 일부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인류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이상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저항하는 골치 아픈 요소로 보고서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능력을 발전시키는 조건. 대학자이자 정치가로서 유명한 비렐름 폰 홈볼트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주제로 삼아서 한 소논문을 썼는데도 독일 이외의 나라들에서는 그 명제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람의 모호하고 일시적인 욕망들이 이끄는 인간의 목표가 아니라 이성의 영원히 변치 않는 명령들을 따라 정해진 인간의 목표는 정해진 인간의 목표는 인간의 능력들을 최고로 가장 조화롭게 발전시켜서 완전하고 일관되며 통일된 전체가 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쉬지 않고 자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목표, 특히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시도 잊지 않고 바라보아야 할 목표는 각자의 개성에 맞춰서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자유와 다양한 상황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 두 조건이 결합될 때 개개인의 활력과 갖가지 다양성이 생겨나고 이 둘이 합쳐져서 독창성을 이루게 된다. 사람들은 훔볼트가 제시한 그런 명제에 별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개성에 대해 그토록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에 놀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단지 정도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라하기만 할 뿐이고 자신의 의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아무도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이 자신의 생활 방식이나 자신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의 행동에 자신의 판단이나 개성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훌륭한 삶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마치 인류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긴 했지만 자신의 삶이나 행위에 유익한 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듯이 살아가거나 이 세상에서의 경험이 어떤 실존 방식이나 행위가 다른 것들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는 듯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일 것이다. 사람들은 인류의 경험에 의해 확인된 결과들을 알고 거기서부터 유익을 얻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인류의 경험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사용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들을 성숙하게 발전시킨 사람들의 특권이자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 기록으로 남겨진 인류의 경험 중에서 어느 부분을 자신의 환경과 개성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찾아내는 것은 개개인의 몫이다. 다른 사람들의 전통과 관습들은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추정될 수 있다. 그리고 증거로 추정되는 것들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같은 것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그들의 경험은 지나치게 좁은 것일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둘째로 그들이 경험한 것들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옳은 것일지라도 그 경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관습은 특정한 시대와 사람들에게 일반적이었던 환경과 개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환경이나 개성은 그 관습이 존재한 환경이나 개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특정한 관습이 옳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적절한 것이라 할지라도 단지 관습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에는 인간에게 주어진 독특한 능력들과 자질의 교육이나 발전이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다. 인지, 판단, 독특한 감정, 정신활동을 연구하고 심지어 도덕적 선호 같은 인간의 능력들은 오직 선택을 행할 때에만 훈련된다. 관습이라는 이유로 어떤 일을 행한다면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모든 일을 관습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훈련도 되지 않았고 가장 좋은 것을 원하는 훈련도 되지 않는다. 근육의 힘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힘도 오직 사용할 때에만 커진다. 단지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믿고 단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다는 이유로 그 일을 한다면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능력들은 전혀 훈련될 수 없다.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이성을 토대로 하지 않는 의견을 갖는 경우에는 그의 이성은 강화될 수 없고 도리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권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에서 사람이 자신의 감정과 성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의 감정과 성격에 큰 타격을 주어서 처음에는 적극적이고 활기찼던 사람도 활기를 잃고 무기력하게 되고 만다. 사람이 세계 또는 그를 직접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정해준 대로 자신의 일생을 살아간다면 그에게는 원숭이 같이 흉내내는 것 이외에 다른 능력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 반면에 자신의 일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정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을 사용하게 된다. 보기 위해서 관찰력을 사용해야 하고 미리 내다보기 위해 추리력과 판단력을 사용해야 하며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자료들을 모으기 위해서 활동력을 사용해야 되고 결정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사용해야 하며 결정을 내린 후에는 자신이 신중하게 결정한 것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확고한 의지력과 자제력을 사용해야 한다. 사람의 이러한 능력들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동 중에서 자신의 판단과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정확히 거기에 비례해서 요구되고 훈련된다. 이러한 능력들이 전혀 없어도 해로운 길을 피해서 안전한 길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좀 더 가치 있는 길은 어느 쪽일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사람이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완성해 나가고 찬란하게 꽃피어 나가는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을 완성해 나가고 찬란하게 꽃피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된 자동 기계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집을 지어주고 공물을 길러주며 전쟁도 해주고 재판도 해주며 심지어 교회를 짓고 기도하는 것도 대신해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보자. 반면에 오늘날 이 세계의 좀 더 개화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것은 자연이 만들어낼 수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생물 의 종류 가운데서 자신의 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 그런 자동기계로 대체해 나간다면 그것은 이득이 아니라 상당한 손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어떤 정해진 모형을 따라 만들어져서 정해진 곳에 배치되어 정해진 일을 정확하게 해내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을 살아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주는 내면의 힘을 따라 사방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게 되어 있는 나무이기 때문이다. 욕망과 충동의 필요성. 사람이 자신의 지적 판단력을 사용해서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서 어떤 경우에는 관습을 따르고 어떤 경우에는 관습을 거부하는 것이 단지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 관습을 따르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지적 판단은 우리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일과 관련한 욕망과 충동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 즉 우리 자신의 충동을 지니는 것은 결코 위험한 일도 아니고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해악을 가져다 줄 덫도 아니라는 것은 그렇게 기꺼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욕망과 충동은 신념과 절제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인간의 한 부분이다. 강한 충동은 오직 균형이 깨졌을 때에만 위험하다. 즉 일련의 목표들과 성향들은 발전해서 강력해진 반면에 그것들과 공존해야 할 다른 목표들과 성향들은 발전하지 못해 여전히 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할 때에만 위험하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들의 욕망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이 약하기 때문이다. 충동이 강하면 반드시 양심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필연적인 연결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어떤 사람의 욕망과 감정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력하고 더 다양하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더 풍부하게 지니고 있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나쁜 짓도 할 수는 있기도 하지만 분명히 더 많은 좋은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강한 충동은 활력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활력은 나쁘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활력이 없고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활력이 있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언제나 사실이다. 오직 풍부한 감정을 타고난 사람들만이 그 감정을 개발해서 아주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민한 감수성을 타고난 사람들만이 자신의 충동들을 생생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대단히 열정적으로 미덕을 사랑함과 동시에 아주 단호하고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자신의 자질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야말로 사회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회가 그런 사람들과 그런 자질들을 배척함으로써 영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봉쇄해 버린다면 그것은 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 그가 속한 문화 속에서 발전되고 수정되어 표현된 것인 자신만의 욕망과 충동을 가진 사람은 개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만의 욕망과 충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개성을 지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개성이 없는 증기기관과 다르지 않다. 어떤 사람이 자신만의 충동을 지니고 있고 그의 충동이 강력할 뿐 아니라 강력한 의지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그는 활력이 뒷받침된 개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개개인마다 서로 다른 욕망과 충동을 소유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사회에서는 인간으로서의 강력한 자질을 타고나서 발전시키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은 것을 사회에 별로 좋지 않으며 사람들이 전체적이고 평균적으로 높은 활력을 지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초기 사회와 현대 사회의 차이점. 초기 상태의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욕망과 충동의 힘이 사회가 그런 것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소유한 힘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그러했다. 자발성과 개성이 지나치게 강해서 사회가 그런 것을 통제하기가 몹시 힘에 겨웠던 시기가 있었다. 그런 시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력한 욕망과 충동을 지닌 사람들을 통제해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범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사회의 난제였다. 그리고 그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회는 황제들과 싸울 때의 교황들이 그러했듯이 법과 규율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개성을 통제할 목적으로 그들의 일생을 전인적으로 통제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회가 사람들의 개성을 이전보다 훨씬 더 잘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의 본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개개인의 충동과 선호가 지나치게 많고 활발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도리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아주 많이 변했다. 전에는 지위가 높거나 개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법과 규범을 위반하는 일이 관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법과 규범으로 엄격하게 묶어놓아야만 그들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반면에 우리 시대에서는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계층에서부터 가장 지위가 낮은 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적대적이고 무시무시한 검열의 시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 개인이든 가족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일들에서만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 만 관련된 일들에서조차도 내가 무엇을 더 선호하고 나의 개성과 성향에 맞는 것이 무엇이며 나의 능력을 최고로 발전시키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에게 묻지 않는다. 그런 것들 대신에 그들은 나의 위치에 어울리는 것이 무엇이고 나와 같은 지위와 경제적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심하게도 나보다 더 나은 지위와 경제적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묻는다. 나는 그들이 그들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것이 아니라 관습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을 선택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관습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외에 그들 자신만의 고유한 성향이라는 것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정신 자체가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저 즐겁기 위해서 하는 일조차도 남들이 무엇을 하며 즐겁게 노는지를 먼저 생각하고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 그들은 군중 속에 묻혀 있기를 좋아한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뿐이다. 그들은 범죄를 꺼리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특이한 취향이나 튀는 행동을 꺼린다. 그들 각자가 타고난 본성을 따르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고 그 결과 그들에게는 이제 그들이 따를 본성조차 사라지게 된다. 인간으로서 타고난 자질과 능력들은 시들시들해지고 결국은 굶어 죽는다. 어떤 것을 강력하게 원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힘도 없어진다. 그들 자신 속에서 생겨난 어떤 의견이나 감정, 즉 그들 자신만의 고유한 의견이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 본성의 상태로서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칼뱅주의의 이론. 칼뱅의 이론에서는 이런 상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반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은 복종 안에 다 들어있다.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인간은 복종하기만 하면 되고 다른 길은 없다. 인간에게 의무로 주어진 것을 행하는 것 외에는 모든 행동은 죄이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을 죽이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구원은 없다.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이런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능력과 소질과 감수성을 박멸해 버리는 것은 해로운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을 신의 의지에 맡기는 능력 외에는 다른 능력들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신의 의지를 행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런 능력들은 없는 것이 더 나았다. 이것이 칼뱅주의의 이론이다. 칼뱅주의자로 자처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이론을 완화된 상태로 신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여기서 완화되는 형태라는 것은 그들은 이른바 신의 뜻을 그렇게 검역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권위를 지닌 기관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정한 필수적인 여러 조건들을 따라 복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한다. 인간의 삶에 대한 이러한 편협한 이론과 그 이론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앞뒤로 꽉 막힌 폐쇄적이고 잔뜩 짓눌려 있는 그런 유형의 인간상을 지향하는 강력한 경향성이 오늘날 아주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로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은 가지들이 제멋대로 이리저리 자란 나무들을 자연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가지치기를 해서 단정하게 다듬거나 동물의 형상을 띠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세련되고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의 뜻을 따라 인간 본성을 재단하여 만들어진 저 짓눌리고 위축된 인간상이 창조주가 원하는 인간상이라고 의심할 여지 없이 진정으로 믿는다. 하지만 인간이 선한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한 부분이라면 이 창조주는 자기가 만든 인간의 모든 능력들이 박멸되고 사멸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개발되고 활용되기를 바랄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그런 신앙과 더 부합한다. 또한 자신의 피조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이해하고 행동하고 누리는 능력들을 점점 더 발전시켜서 자신이 의도한 그들의 이상적인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지켜볼 때 이 창조주의 기쁨도 더 커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그런 신앙과 더 부합한다.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본성을 원래 정해진 것과는 다른 목적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본성을 말살해 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사상에 의거한 칼뱅주의적 인간상과는 다른 이상적인 유형의 인간상이 존재한다. 이교적인 자기 긍정은 기독교적인 자기 부정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다. 자기 개발이라는 그리스인들의 이상은 자기 절제라는 플라톤적이고 기독교적인 이상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서로 결합되어야 한다. 알키비아테스 같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존 녹스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지만 그 두 사람보다는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다. 하지만 오늘날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존 녹스에게 있는 그 어떤 장점 없이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개성의 개발의 필요성. 인간은 개개인들에게 있는 온갖 개성들을 깎고 다듬어서 획일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모두 다 불러내어 개발하고 육성할 때 누가 보아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